자,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호르몬, 생로병사를 결정하는 호르몬. 그런데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수십 수백 가지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참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 호르몬. 그래서 거울만 딱 봐도 내 호르몬이 멀쩡한지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안철호 교수님, 어디부터 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요. 네. 야, 이쁘다, 아니면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균형이 잡혔으면 네. 어느 정도 호르몬의 균형은 잡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이런 걸 보고 문제가 생기면 혹시 이런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탈모가 나이가 들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탈모가 되는 것도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탈모가 된다는 게 대체적으로는 다 무슨 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거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유전적인 것과 호르몬의 얘기를 제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유전적인 것을 우리가 소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유전적인 소인에다가 이런 호르몬적인 게 결합돼서 탈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탈모에 관계되는 호르몬을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 얘기를 하는데요. 예. 남성 호르몬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마가 넓어지고 특히 남성 호르몬이 지배하는 데가 전두, 그러니까 이마 쪽 앞쪽이거든요. 이런 쪽의 털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탈모의 양상과 부위, 패턴을 보면 사실 또 재밌게도 어떤 호르몬의 문제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M자형 머리, 그러니까 앞쪽에 털이 빠지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옆에 머리, 뒷머리에 탈모가 생깁니다. 주변 머리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걸 주변 머리가 없다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은 이 코티졸이 문제가 생겨서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잔털은 있는데 모발은 짙지 않고 군데군데 원형으로 탈모가 생기는 게 이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패턴으로 탈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김근환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탈모는 그 대머리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왜 요즘 이렇게 탈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유전 문제 잠깐 나오셨는데요. 부모님 세대에서 대머리가 있을 때 아들과 딸이 있을 경우에 아들은 대머리들 확률이 훨씬 높지만 여자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과의 관련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건데 여성 호르몬은 또 그 반대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은 모발을 잘 자라게끔 하는 성장을 도와주는 게 있고 잘 빠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셔서 이렇게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가 되게 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이제 부스러진다고 그러죠. 약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과 달리 내가 탈모가 너무 심하다 그러시면은 한 번쯤 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아마 또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울을 보면 호르몬이 보인다. 자, 다음은 어딜 볼까요? 네, 다음은 피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기미도 보이고 주름살도 보일 겁니다. 그 주부 여러분들 거울 보시다가 눈에 안 보이는 기미가 보이면 아주 속상하실 텐데요. 네. 그럼요. 우리가 이제 칙칙한 얼굴, 칙칙한 느낌을 보이게 만드는 기미도 바로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 이제 피부에 생기는 색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렸을 때는 주근깨가 많이 생기고요. 뭐 30대에서 한 50대까지는 이제 기미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50대가 지나면 이제 검버섯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사실 얼굴에 이제 생기는 색소들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나 호르몬과 가장 관련이 있는 색소가 바로 기미예요. 기미. 네, 그래서 임신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기미가 진해지고, 그리고 출산을 하면 기미가 좀 옅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돼서 계속 고생하시던 분들도 예. 폐경이 되면 기미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어? 예, 그 이유가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허. 아니 반면 갱년기가 돼서 좋은 점도 하나 있네요. 네. 김이 옅어지는 거. 대신 기미는 흐려지지만 이제 검버섯이 또 늘어나는 네. 좋은 게 아니네요. 예. 방구 참다가 똥 쌌네요. 예. 이제 자외선 노출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게 이 호르몬에 의한 기미를 더 진해지는 것을 막는 또 중요한 방법이고, 또 하나가 과일과 채소를 좀 충분히 드셔서 그 안에 있는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비타민 C가 미백에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활 습관 변화로도 어느 정도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네. 이 손가락도 무슨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뭐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또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의 여러 가지 외모의 차이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반지 낀 손가락, 약지가 남성들은 좀 길고요. 여성들은 이 손가락, 이렇게 뭐 가르치는 이 검지가 더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지를 남성 호르몬 손가락, 테스토스테론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검지를 여성 호르몬 손가락, 에스트로겐 손가락으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약지가 긴 사람일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턱도 각이 지고 운동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이제 검지가 많이 길면 길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풍부하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미인들이 많습니다. 어머, 저는 약지가 길거든요. 그래서 못생긴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제가 여성적이지 않고 약간 좀 씩씩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기 형이라 불러도 돼요? 저기요. 이 약지가 유난히 길잖아요. 예, 예. 검지보다 남자들이요. 예, 예. 그럼 바람기가 많대요. 그 근거 있는 얘기예요? 예?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요. 아, 집에 가서 남편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해서 뭐 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혹시나 그래서 만약에 약지가 길면 어떡할 거예요? 조사 좀 해봐야죠, 뭐. 아니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화를 내세요. 아, 찔리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보세요. 어디가 기세요? 약지가 기세요? 검지가 기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울을 보면 호르몬이 보인다. 이번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성인병, 당뇨까지 점검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안철호 교수님, 어디 보면 됩니까? 예, 이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예, 예. 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배가 둥글둥글 이렇게 달걀형으로 보인다면 인슐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칫하면 당뇨가 올 수 있다는 비상신호, 경고일 수 있거든요. 네. 이 내장 지방도 호르몬 기관입니다. 지방에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왜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배가 나와서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인슐린 작용은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복부 지방이고요. 이런 복부 지방이 있을 때 혈당이 안 떨어지니까 올라간 혈당은 이제 온몸을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다시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포도당은 배에 다시 쌓여서 결국은 배가 더 나오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호르몬의 악순환이.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는 것은 내 몸의 어떤 인슐린이나 각종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상주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복부 비만이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비만하면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이제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것, 결국 식욕, 또 우리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뭐 의지가 없고 그래서 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게 되는 과정에도 사실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하는 호르몬이 있고 음식을 먹는 것 이제 먹고 나면 멈추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대부분이 많이 먹었으니까 멈추라고 명령하는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가 고프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음식을 그만 먹게 하는 호르몬, 그 호르몬 이름이 렙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이런 정제당, 그러니까 뭐 흰 쌀밥이라든지 흰 밀가루 또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이 호르몬의 역할을 갖다 깨트리고 이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을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리가 살이 찌는 것도 결국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중에서 중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뭐 바로 인슐린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단지 혈당만 떨어뜨리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세포를 증식시키고 또 식욕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네. 그런 작용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심장병이라든지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같은 성인병의 종합 세트라고 하는 대사증후군 말고도요. 심지어는 치매, 암까지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도 무서운 인슐린.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식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식사는 이제 우리가 양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지났고요. 어떤 식사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탄수화물이라든지 이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그 인슐린을 갖다가 급격히 올리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또 식사의 시간이 너무 빨리 뭐 5분, 10분 만에 후다닥 먹어버리면 급격히 혈당이 올라갈 테니까 30분 이상 우리가 천천히 먹으면서 하게 되면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고 천천히 인슐린이 올라가서 인슐린 관리가 잘 될 겁니다. 또 둘째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운동. 네. 운동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들어온 칼로리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저강도로 우리가 허벅지 같은 데 강화시켜서 운동을 한다면 아이리신이 많이 나와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이건 제가 최근에 연구한 건데 뼈에서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단지 뼈 건강에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예. 이 오스테오칼신이 혈당도 떨어뜨리고 다른 어떤 포도당 대사에도 관여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뼈나 허벅지에서 나오는 이런 호르몬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는 스트레스를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거 되면 술 먹고 다시 또 지방이 생겨서 또 지방에 나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이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레스 해소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늙는 것도 호르몬 질환이다. 자, 과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젊게 사는 비밀의 열쇠, 호르몬을 지켜라. 나이가 먹었다 그러시면은 뭐 입맛도 많이 변한 것 같다. 전에 같지 않게 빨간색이 좋아졌다 뭐 이런 말 말씀하시는데요. 호르몬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면요. 우리가 늙는 걸 피하실 수는 없지만 아주 무병장수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몬을 건강하게 지키는 최고의 비결. 스태미나 증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또 성호르몬 촉진에도 도움이 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놀라운 위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늙는 것도 호르몬 질환이다. 김균환 교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그러시면은 뭐 키가 줄었다, 뭐 체중이 늘어났다, 입맛도 많이 변한 것 같다. 전에 같지 않게 빨간색이 좋아졌다 뭐 이런 말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다 호르몬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면요. 우리가 늙는 걸 피하실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중년을 넘기시고 아주 무병장수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요. 나이가 먹으면 이 눈물샘도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연기를 한다거나 조금 슬픈 것만 봐도 흑흑 느껴가면서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눈물도 잘 났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고 대신에 주위에 보면 남자들이 더 여성화돼 갖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뭐가 조금 서운하면 화장실에 가서 웁니다. 예.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호르몬 그러면은 남성은 남성 호르몬만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예. 남성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고요. 여성도 역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폐경기, 갱년기가 되시면 이게 서서히 역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약간 여자가처럼 되는 거고요. 네. 여성분들은 약간 남자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십니다. 이 호르몬에 따라서 이제 이 눈물샘의 분비가 조금 이제 문제를 영향을 받는데요. 네.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 이런 샘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결국 눈물도 안 나오지요. 그다음에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기도 없어지지요.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구 건조증이 안 생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양대 의대의 안과학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를 따르면은요. 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이 눈물샘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연령대별 그 부피를 좀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에는 한 0.63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부피를 가지고 있다가 네. 40대에서 이제 60대 사이에서는 한 0.5 정도로 감소를 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한 0.54 정도로 그 눈물샘의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은 그냥 속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있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속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신기한 게 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그 눈물샘의 부피가 감소하는 게 여성에서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은 그 여성 호르몬이 눈물샘에 그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이 눈물샘 부피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좀 덜 난다, 눈물이 좀 마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눈물이 마르는 것도 결국 호르몬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죠. 근데 주로 남성 호르몬은 조금 안구 질환에 조금 손해를 끼칩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갱년기가 오시면서 갑자기 이제 안구 질환이 더 많아지시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60세 이후에 우리가 보통 백내장 수술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남자 여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무려 2배 이상 우리 어머님들이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갱년기가 오면서 우리 맑았던 수정체가 이제 황채로 약간 노랗게 변하시게 되니까 아까 빨간색 옷을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눈에 그 수정체가 색이 변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이게 빨간색, 그러니까 청록색의 구분이라든지 보라색 같은 걸 잘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이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다 보니까 더 선명한 색깔,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이런 아주 눈에 띄는 색깔들을 선호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네. 그렇구나.